자, 고민 사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가족과 내 인생 모두 놓아버리고 싶을 때. 자, 여러분들 저 제목처럼 저런 적 없습니까? 가족도 싫고 인생도 싫고 다 싫다 막. 아유, 다 내팽개쳐버리고 싶다. 이런 적 없나요? 살면서 이런 적 있지 않나요?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일이고 뭐고 다 싫다 그냥. 다 제끼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탈의 유혹이라는 게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족과 내 인생 모두 놓아버리고 싶을 때. 전 학생 때 참 모범생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있었고 제 욕심도 있었죠.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고 전 참 평범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 그런데 20대 후반인 지금 왜 이제와 놓아버리고 싶을까요? 전 부모님이라면 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감사하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 모든 순간의 결정은 부모님의 뜻이었고 제가 원하지 않는 것도 부모님이 원하시면 해야 했습니다. 강압적이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실망시켜 드리기 싫어서요. 부모님이 이제 싫어졌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저를 위해 많이 희생하셨고 사랑하는지는 잘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님께 예전만큼의 애정이 느껴지진 않네요. 그냥 저는 다 놓아버리고 싶을 뿐이에요. 부모님을 이제 만족시켜 드리고 싶지도 않고 삶에 대한 일말의 욕심도 꿈도 없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산다는 게 가장 맞는 말 같아요. 저보다 힘든 상황이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참 우스워 보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 그저 삶에 열정이 없어서 다 놓아버리고 싶을 뿐이니까요. 전 앞으로 제 인생이 궁금하지 않아요. 왜 굳이 오래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 존재가 없으면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주위 사람들 신경 안 써도 되고 부모님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아무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살아서 이런 고통을 겪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벤져스 영화처럼 손가락을 누가 튕겨서 내가 사라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죽는 건 말도 안 되죠. 부모님 때문이라도 전 절대 자유로 먼저 삶을 놓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죄책감 때문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그냥 하루하루 정말 의미 없이 어쩔 수 없이 산다는 게 아주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더 길게 제 마음을 구체적으로 적고 싶지만 모바일이기도 하고 너무 긴 글이 될 것 같아 간단히 그저 지금 느끼는 감정만 적어봤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조언도 얻고자 결시친 선배님들, 결시친이 뭐지? 계시는 곳에 올려봅니다. 방탈 죄송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이게 참 그런 게 많아. 모범생들이 참 슬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의 모범생들의 삶이 정말 슬프다니까. 어? 왜냐? 고통 있잖아요. 원인 알기 전에 차정희님한테 그동안 못 받은 것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못 받은 것 좀 받고 싶은데. 저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자, 주제로 돌아와서 이게 비단 이 친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모범생이라 불리는 친구들, 부모님 속 안 섞이고 했던 친구들의 전반 겪는 모든 문제가 이 친구의 얘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모범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부모님만 잘 듣고 학교 수업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남한테 폐 안 끼치고 맞죠? 좋은 대학 가고 이게 모범생 아니에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이 모범생이라는 게 자기가 모범생이 되고 싶어서 모범생인가 아니면 부모님 시키니까 모범생이 된 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아니 본인이 여기 모범생 잘 없겠죠. 저 모범생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봤을 때 그 우리나라의 수많은 왜 학교 다니면 공부 열심히 하고 쟤는 진짜 나중에 크면 잘 되겠다. 어?
쟤는 진짜 볼만한 하다. 어? 사람이라면 일탈의 유혹에 있는 쟤는 어떻게 한 번을 저렇게 안 하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과연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본인이 원해서 그 삶을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님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게 답습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삶을 살게 된 걸까요? 제가 팩트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모든 모범생의 문제가 이 사연에는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말을 만약에 학부모들이 보신다면 굉장히 저한테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모범생 한 95%는 부모님들의 과도한 욕심과 기대 때문에 탄생한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제가 여러분 기억나는데 모범생 치고 부모님 치밥 빨아 먹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아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집이 어려운데 효자인 애들도 있어. 근데 대부분의 특히 요즘 더 심할 거야. 옛날에도 심했지만 요즘은 아예 거의 다일 거야 아마. 어? 공부 잘하고 모범생인 애 치고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이 안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부모님이 어 정말 막 뭐 스케줄 월화수목금토일 스케줄 뭐 밥 먹는 시간까지 다 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그런 사람들 아예 두려울일 거야 아마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범생들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 내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자랐다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깨닫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니까 이분은 하면서 한 번도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있고 하고 싶었지만 이게 부모님한테 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수동적인 삶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사연에서 딱 보여주는 거야. 수동적인 삶. 이게 시키는 대로 사는 거. 하라는 대로 사는 거.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수동적 교육이 병폐예요 이게. 수동적 교육이. 어? 우리나라 사람들 전국 각지에 있는 초중 고등학교들 다 수동적인 교육이야. 대부분. 왜 하는지 몰라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하락하니까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락하니까 하는 거야. 왜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좋은 대학교 가도 자기가 진로를 정하지 못하는 거야. 좋은 대학교를 가더라도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뭐 가고 싶은지 모르는 거예요. 방황을 엄청 많이 하는 거지. 어? 제가 예전에 그 누구지? 제 방송 오시는 분 중에 왕갱태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제 방송 오시는 분이 서울대 나오신 분 있거든요. 서울대 석사제 준비하시는 분. 가끔씩 오시는데 오늘 안 오셨네. 그분 같은 경우 얘기한 게 서울대 출신대 80%가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엄지손가락 올라가는 그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꿈이 없대요. 아니 거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수대 소리 들으면서 맞잖아요. 그 웬만한 모범생에 대한 타이틀을 제일 많이 보유한 학교 아닙니까? 솔직하게 물론 뭐 인성 노답도 있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정할 만한 학교잖아요. 학생들은. 근데 그 학생들조차도 부모님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글로 온 거예요. 솔직하게. 물론 본인이 잘해서 온 것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욕심이 더 컸겠죠. 요즘에 부모님의 경제력이 더 중요한 거니까 공부할 때. 여러분 영화란다 드라마 보셔서 아시겠지? 스카이캐슬 보셨죠? 스카이캐슬도 막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좋은 성적 보내려고 막 부모님 기 쓰잖아요. 어? 거기에 나오는 그 학생들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겠냐고.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니야, 시키니까. 어? 자, 수동적인 교육이 병폐예요, 수동적인 교육. 어? 님 사연에서 수동적인 교육이 병폐가 나와.
어? 그냥 님의 삶은, 님의 그동안의 삶은 그냥 부모님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역할 모델일 뿐입니다. 어? 정작 본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그동안 님은 그냥 부모님의 그냥 방패막이였어. 그냥 방패막이. 어? 그거를 그냥 평생 동락 하고 살았어요. 이유도 모르고. 중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거기서 한번 부모님한테 반항도 해보고 좀 싸워도 보고 맞죠? 가출도 해보고 아니면 고집도 피워보고 해가지고 내가 뭐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보통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고 내가 어떤 꿈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막 부모님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분명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건 트러블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부모님하고 좀 언성이 오고 가고 신경질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난 그런 게 한번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사춘기 때. 그걸 한번 겪어야 된다 생각해. 근데 이분이 그걸 안 겪은 거야. 안 겪었다기보다 겪을 수 있었는데 참았던 거지. 어. 그러니까 한 번은 이미 그런 걸 보여줬어야 돼. 살면서 뭐 사춘기나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를 한 번쯤 일깨워줬어야 돼요. 죄송한데 저는 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어?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하는 일 없을 겁니다. 제 선택엔 후회 없습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를 부모님이 싫어할까봐 못했던 거야. 왜냐? 그냥 나는 부모님 만족시키기 위해 역할 모델이에요. 정작 나는 없어. 어? 나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책임지고 응? 내가 설계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좀 웃긴 게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인생까지 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무식한 생각이에요. 이거 뿌리 뽑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야. 어? 굉장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소유물이 강하잖아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극단적인 강하거든. 병적으로 강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가 못다한 꿈을 자식으로 이루려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어렸을 때 못했던 거를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난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거든. 어떻게 본인 인생을 자식한테 투영시킬 수 있나? 자식의 욕심을 왜 자식한테 투영을 시켜요?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 아닙니까? 각자 인생이 있는 건데. 어? 오히려 난 그 파렴치라고 생각하거든. 어? 내 인생은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뭐 할 수 없어요. 왜냐? 부모님이랑 항상 같이 살 수 없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성인이 되고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야. 어? 부모님이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졌는데 그때까지 물어보면서 할래요? 부모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응? 기다려 볼래요? 아니면 나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신부감을 데리고 와가지고 했는데 부모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헤어질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렸어요. 다행이에요. 만약 30 넘고 했으면 되돌리기 정말 힘들었을 거야. 20대 후반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조금 돌릴 수 있어요. 물론 늦긴 한데. 음?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니요. 김철호님, 제가 태클 걸어 죄송한데 김철호님 처음부터 안 들었잖아요. 제대로 들으세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속 한 번 안 썩이고 부모님의 거역을 한 번도 따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로까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다 따랐던 사람이야.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와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내 삶이 없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게 하기 싫다는 거잖아. 수많은 선배들 전부 대부분 저렇게 자라왔다고요? 전 아닌데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살면서 지금까지 부모님 뜻 한 번도 기억 안 하고 자랐어요? 아니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부모님이 원하는 진로까지 내 꿈까지 전부 다 일일이 부모님 원하는 대로 그대로 취업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 부모님 속 한 번도 썩어본 적 없어요? 철원이 한 번도 속 썩여본 적 없습니까? 가출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뭐 짜증도 안 부렸어요? 모든 진로와 사항, 고민, 그리고 취업, 직업에 대한 선택까지, 어? 다 부모님 뜻에 안 따르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춘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가족과 인생 모두 노하고 싶을 때 이런 걱정은 아까 저 민민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춘기 때 해야 돼, 청소년기 때. 왜냐하면 그때 정체성이 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제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와서 따지는 거예요. 어? 꼰대 나시네, 꼰대. 꼰대 나시었네. 제래 초로님, 죄송한데 이 얘기에선 당신 빠져주세요. 님은 빠져줘요. 어떻게 7, 8년, 18년대 지금 생각하고 2019년 생각 어떻게 똑같이 대입을 할 수 있죠? 그럼 18, 20년대 그렇게 했다고 해서 2019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영상 그대로 올라갈 겁니다. 김철호님 만약에 이걸 피드백 당해도 전 실드 안 쳐줘요.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후원도 안 하면서 씨. 꼰대인 거 알았으니 꼰미가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참 저거를 좋은 일 앞시어 가고 있어. 아유. 이제라도 그런 생각 가져서 다행이에요.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님이 지금 이런 뭐 가족과 인생 뭐 노하고 싶을 때 이런 고민은 우리 청소년기에 했어야 돼. 청소년기에. 다들 이런 고민 한 번씩은 해요. 이 과정 거치면서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늦게 님은 남들보다 한 10년 늦게 이걸 거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왜냐? 이분 충분히 내가 봤을 때는 학벌과 공부가 좋은 사람이야. 어. 내가 봤을 때는 이분 정도면 모범생이면 내가 봤을 때는 학교도 좋은 데 나왔을 테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부모님 원하는 회사 말고 다른 회사를 지원해도 돼요. 지금부터라도. 어?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 어? 그리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부모님이 내 인생, 내 미래 책임져 주지 않는다. 아까 계속 부모님 하셨는데요. 계속 부모님 하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언제까지 날 보듬어주고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한갑이 넘어가 버리면 일단은 직장에서 취업을 할 수 없어요. 다 웬만하면 정년 퇴임하게 되고 그럼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이 없게 돼요. 사업을 하신다거나 하지 그럼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때 보통 정년 퇴임하신다거나 하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뒷받침할 수만 여력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부모님 손이 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부모님 70까지 살아간다고 해서가지고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나? 아니에요. 어? 왜냐면 부모님 남은 생의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각자 인생도 중요하니까. 어?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봐. 님이 부모님 시키는 대로 갔어요. 부모님 시키는 대로 여태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는데, 과연 이렇게 산 거에 대해서 부모님 책임져 줄까요? 아, 책임 안 져줘. 왜? 내 인생 아니잖아.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 인생 아니거든. 책임 안 져줘요. 손해배상 안 해준다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내가 부모니까 자식한테 당연히 내가, 어? 자식한테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니. 그 당연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뭐가 당연한 겁니까, 이게? 어? 뭐가 당연한 거야, 이게? 그리고, 어, 어, 아까 그런 얘기 하셨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스트레스와 고민은 늘 발생한다. 아까 뭐 스트레스 안 하고 살 수 없냐고 했는데, 본인이 님 적성 찾아가도 스트레스와 고민은 늘 발생해요. 발생한다니까요. 무조건 발생해요. 스트레스 고민은요, 우리나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도 벗어날 수 없어요. 스트레스와 고민은. 뭔가 채워져도 또 다른 고민과 스트레스가 생겨요. 내가 돈이 부자가다고 해서 스트레스 안 생길까요? 고민 안 생길까요? 생겨. 왜냐하면 내가 이 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맞잖아요. 이 돈을 지켜야 돼.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고민이 생기잖아. 유명해지면 나한테 스트레스와 고민이 생겨. 어? 왜냐면 내 유명해지면 그만큼 일거수일투족이 다 방송에 노출이 되고. 어?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사람들 욕을 덜 얻어먹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관심을 덜 받을까? 이런 고민하잖아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항상 360을 그런 고민할 거 아닙니까? 유명하신 분들은. 그래서 밖으로 한 번도 못 나가고, 맞죠? 사생활 노출 때문에. 어?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고민은요, 우리가 인생을 산 이상 평생 달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제라도 내 살길 찾아가자. 네. 이제라도. 음. 남들보다 좀 생각이 늦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뭔가 포기하고 하기에는 일러요. 할 수 있어.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라도 내 살길 찾아가는데, 그리고 이 행동은 절대 불효가 아니다. 네, 절대 불효 아니에요. 어? 불효 아닙니다. 불효라는 건 그런 거죠. 뭐 부모님한테 뭐 때린다거나, 뭐 돈을 뺏어간다거나, 그런 게 불효입니다. 범죄 저지르는 거.
그 외에 우리 부모님과 트러블 생기는 건 불효 아니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부모님의 기대와는 상관없지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관심 있었던 일, 내가 관심 있었던 분야 그쪽으로 나가세요. 일단 부모님의 기대는 다 져버리고 내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되고 나서 나중에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도 됩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셔도 그만, 좀 실망하셔도 그만이에요. 일단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야 돼. 이제는 더 이상의 삶은 이제 부모님의 어떤 역할 모델, 부모님의 어떤 욕구와 만족을 시켜주기 위한 역할 모델 생활 이제는 던져버리십시오. 던져버리시고 오늘부터 난 내 방식대로 산다. 내가 살 길 찾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고민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